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심층 분석할 내용은요. 역시 연말 연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문제가 정말 아주 장안의 화제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정가를 출렁출렁이게 만들고 있는데요.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출렁이게 만든 분은 바로 그렇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노영민, 노영민 비서실장 전 의원이죠. 그분의 발언이 지금 아주 일파만파로 확산을 시키고 또 이 당사자로 지목되어 있는 황교안 또 나경원 뭐 이런 분들의 지금 거듭되는 이 진실 공방 이것들이 지금 뜨겁게 여의도를 지금 강탈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정가를 어떻게 된 일인지 여러분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영민 전 비서실장, 네, 이분은 이 지역구가 충북 청주입니다. 네, 청주의 흥덕구라고 하는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요. 거기서 국회의원을 하고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을 차례하고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비서실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주중 북경대사죠. 북경대사를 역임했던 뭐 상당히 경력으로 말하면은 뭐 아주 스펙이 좋은 분이었죠. 네, 청주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연세대 아마 제 기억에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온 그 청주 지역구 출신인데요. 네, 지금 현재는 글쎄요, 이제 지금 현재는 지역구 의원이 아닙니다. 지역구는 그 지역에는 시인, 접시꽃 당신으로 유명한 도종환, 그 시인에게 지역구를 물려줬지요. 그리고 자기 보좌관 출신은 바로 그 옆에 있는 지역구. 그러니까 청주 고 일대는 뭐 이 노영민 전 실장의 그런 위세가 대단한 그런 그 지역입니다. 또 뭐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했으니까 또 얼마나 또 그랬겠습니까? 이분은 들리는 말로는 글쎄요, 내년 6월에 지자체 선거, 충청북도 도지사를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본격적으로 출마 선언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은, 바로 이 지금 노영민 의원, 전 의원을 제가 좀 소상히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의 정치적인 무게감 때문입니다. 네, 비단 뭐 청와대 비서실장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청주의 지역구에 3선 3번을 했으면은 뭐 4.3, 12 벌써 10수년을 좀 국회의원을 한 거지요. 그리고 주중대사 이런 그 백그라운드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의 정치적인 위상 이게 그야말로 간단치 않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 가장 가까운 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비서실장을 뭐 아무나 임명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뭐 자기와 딱 눈치만 보면은 눈만 마주치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을 우리가 복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심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중대사를 하고 있는 사람을 들어오시오. 비서실장을 좀 맡아주시오라고 비서실장을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까운지를 저희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역구라든가 뭐 이 경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것인데요. 자, 이제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으면은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오늘 여의도를 이렇게 풍지 평파로 만들었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도톨님, 성렬 리더십님, 3458님, 몽이님, 떵팔인디오님, CKK님, 많은 분들이 지금 속속 들어와주고 계시는데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분의 얘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군요. 네, 구구절절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바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나 석방에 대해서 반대해온 게 우리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5년 동안 계속 가만히 있다가 이제 임기 몇 달 안 놔두고 박 대통령의 그 정신적인 또는 육체적인 그런 건강이 매우 위태롭다고 하니까 이제 책임을 지기 싫어서 슬쩍 사면한 거 아니냐. 거기에 한명숙과 뭐 이석기 다 끼워 놓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 뭐 제가 저희 11시에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서너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네. 그런데 말이죠. 그게 아니다. 반대를 한 게 우리가 반대를 한 게 아니라 야당이 반대를 한 거다. 똑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거의 뭐 메가톤급 핵폭탄인 것이죠.
야당이 반대를 했어? 그러면 그 당시에 야당이 누군데? 야당이 자유한국당입니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름을 바꿔서 총선 때는 뭡니까? 미래통합당, 미통당이라고 했죠. 총선 때는 미래통합당이었고, 지금은요, 지금은 네, 국민의힘, 바로 국민의힘의 같은 뿌리지만 전전 단계가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예, 자유한국당의 그 당시에 당대표가 2019년 일입니다. 지금 2019년 11월 달 얘기인데, 그 당시에 당대표가 황교안 대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원내대표가 나경원. 네,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지금 물론 노영민 이 실장은 그 당시에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라는 실명은 이름을 안 댔습니다. 자기가 차마 실명까지는 될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 당시 야당의 지도부라는 얘기를 두세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 황교안, 나경원 이 두 분이 뭐라고 우리가 박 대통령 사면을 반대했다고? 야, 그거 새빨간 거짓말을 그렇게 백주 내놔서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게 지금 여의도 평지풍파로 만든 핵심 내용입니다. 네, 요거를 조금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2년 동안 대통령 곁을 지켰던 이 노영민. 네. 2019년 9월 박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자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론이 일었는데,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오히려 박 대통령 석방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해왔다. 그래도 자당 대표도 했고 탄핵돼서도 대통령까지 했는데 참 모질게 한다라고 나도 속으로 생각했다. 자기들 대통령이고 자기들 대표까지 한 사람을 왜 반대를 하지? 라고 자기도 의아해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의 발언이 상당히 그 충격적이라는 걸 스스로 얘기를 한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속마음도 나도 그 당시에 상당히 의아했다. 아니 왜 이 사람들이 박 대통령 사면 얘기를 반대를 할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얘기의 정당성을 높이려고 한 건데요. 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2019년 말은 총선을 앞둔 시기였다. 당시에도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검토됐던가? 그렇죠? 지금 이제 연말, 이 임기 말에 사면이 이루어졌는데 2019년 말이라고 하면 2년 전인데 2년 전에 총선을 앞둔 시기에도 이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검토가 됐던 건가?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영민 전 실장이 문 대통령이 사면할 뜻이 있어서 야당 의견을 청취했던 것은 아니었고 야당 지도부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사면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해왔던 것이다. 납득하기가 참 어렵다. 야당이 왜 반대했는지에 대해서도 나는 추측하기도 힘들다. 당시 야당 지도부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예, 바로 이렇게 슬쩍 한 발을 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그야말로 야당의 이것도 일종의 갈라치기 아니냐. 지금 그 당시에 야당 분명히 얘기를 하라. 황교안이면 황교안, 나경원이면 나경원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야당 지도부 이름은 얘기를 쏙 빼놓고 이렇게 바로 저 사진이 나오죠. 네, 황교안 대표와 이 왼쪽에 나경원 원내대표, 그 당시에 아주 극한 투쟁을 이끌었던 이제 당 지도부인데 어떻습니까? 총선에서 대패를 하는 바람에 두 사람의 어떤 원죄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늘 따라다니는 건데, 황교안 대표가 지금 머리를 짧게 깎은 것은 단식을 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머리가 저렇게 짧은 건데요. 네,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이번 사면의 배경을 놓고 박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고려됐다는 평가가 많다라고 물었으니까 이 노영민 실장, 예, 지금 문답은 기자와 이 노영민 실장 간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비서실장 재직 때 매주 박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내가 직접 보고받았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매달 직접 보고를 했다. 이번 사면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결단을 한 것 같다. 사실 박 대통령을 구속한 건 문재인 정부가 아니다. 예, 황교안 대행 체제 아닌가. 예, 요거는 시기적으로는 맞습니다. 문 대통령이 2017년 5월 달에 취임을 했는데 바로 그 전해 이 황교안 대행 체제 때 구속이 된 거니까 문재인 정부 때 출범한 이후에 구속이 된 건 아니죠. 예, 요건 시점은 노 실장 얘기가 맞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 책상과 의자를 넣어달라는 요청을 거부당했다는 것 아니냐. 우리 그 얘기는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당신 기자도 알 거 아니냐. 문 대통령이 취임한 뒤인 2017년 7월 책상과 의자가 배치됐는데
그거는 바로 문 대통령 뜻이었다. 즉 문 대통령이 넣어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도 제일 아픈 게 허리하고 이 어깨가 제일 아프다고 그러죠. 박근혜 대통령. 근데 그 당시에도 허리가 매우 아파서 이렇게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책상과 걸상을 좀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대통령 그 대행은 황교안 대통령 대행이었죠. 대통령이 결정을 못 내렸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황교안 대통령 대행 시절에 그 책상과 걸상을 넣어달라는 요청을 무시를 했지 않느냐. 그렇지만 문 대통령은 취임하고 나서 책상과 걸상, 5월 달에 취임하고 2017년 7월 달에 책상과 의자를 교도소에 넣어줬다라고 일단 자신들의 그런 그 공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또 기자가 묻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을 들인 공수처가 야당과 민간인 사착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또 했죠.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경찰과 법원, 국회의원, 청와대 등에 대한 수사만을 전담하게 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곳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설립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직이다. 실제로 그랬을까요? 공수처? 네, 공수처가 지금 저희 아시아투데이 기자를 포함해서 기자 한 140~50명의 이런 통신 기록을 사찰을 한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일반 국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직이라고 할까요? 네, 글쎄요.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이 사물을 보고 싶은 것만 보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저 문제에 대해서도 글쎄요. 매우 야당한테 불리한 이게 야당한테 지금 현재 국민은행에 돌을 던져서 평지풍가, 호수에 돌을 던지면은 뭐 개구리도 도망가고 다 이렇게 도망가는 이른바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의도로 이 박근혜 대통령 그 사면 석방 결정을 야당 지도부가 반대했다라고 흘릴 수도 있는데요. 네, 아무튼 지금 한나라의 일국의 대통령의 비서실장까지,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뭡니까? 총리와 더불어 1인 지하 만인지상 아닙니까? 예, 대통령 한 사람만 위에 있다는 얘기죠. 1인 지하 만인의 지상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를 했는데 비서실장까지 역임한 사람이 글쎄요.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지금 이 순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꾸 이 박정희 대통령을 제가 동일시 하나 보죠. 자꾸 이렇게 박근혜 얘기가 나올 때 박정희 이름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제가 아무리 이렇게 뭐 콩떡같이 얘기해도 아마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다 들으셨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이 사면 문제를 왜 꺼냈을까 하는 것들은 글쎄요, 약간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아주 허무맹랑한 그런 그 있지도 않은 얘기를 했을까 하는 또 의구심도 듭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당사자로 지목된 황교안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반응을 보면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아주 원색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예, 누가 얘기했을까요? 네, 황교안 전 대행, 전 총리가 바로 오늘 이제 이 인터뷰 기사가 나오니까 이거는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불리하게 돼가니까 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이 입장문의 골자는 그렇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낸 분의 새빨간 거짓말이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예, 황교안 전 대표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확히 2019년 7월 18일 청와대 5당 대표, 네, 여당과 제1야당과 그 밑에 정의당 뭐 쭉 나온 여기에는 이제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하고 통합된 열린민주당도 있고 국민의 당, 그렇죠? 안철수당이라고 하는 국민의당 대표도 있죠. 청와대 5당 대표 초청 간담회 직후 저는 별도로 문 대통령을 만나 박 전 대통령의 소방을 내가 요청했다. 당시 문 대통령과 제가, 여기서 저는 바로 황교안 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문 대통령과 황교안이 창가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까지 공개가 됐다.
나중에 청와대에서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제가 확인해주고 기사화한 바도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문 대통령과 나 황교안이 이렇게 청와대 창가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도 다 청와대 풀 사진기자단이 찍어서 그때 바로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해야 된다, 석방해야 된다라고 내가 누차 얘기를 했었다. 이게 바로 팩트인데 오히려 반대를 했다고 정말 이 대통령 실장까지 한 사람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네. 예, 황교안 그 대표 얘기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십 번 박근혜 대통령 석방 사면을 요구했다. 그런데 무슨 헛소리인가 하는 얘기를 지금 저쪽에서 하는 거죠. 익명의 야비한 웃음을 거두고 당당하게 당시 연락한 지도부의 실명을 밝혀라. 실명을 밝히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평지풍파를 만드는 것은 너희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지도부가 있었다면 나와 당원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만약 근거가 없는 이관계라면 노영민 씨는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방법에 동원해 거짓에 강력 대처하겠습니다. 라고 바로 네, 오늘 저 황교안 전 대표가 저렇게 반박문을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른바 그 당의 대표까지 지냈고 후에 대통령까지 지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석방 얘기를 청와대에서 이렇게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반대를 한 게 집권 여당,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1야당의 지도부였다. 네, 이거는 뭐 상당히 아주 파괴력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황교안 대표나 그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실제로 저런 그 상황이 전혀 아니면은 이거는 바로 바로 뭐 무고죄라든가 아니면은 허위사실 공표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죄목이 있을 수가 있죠. 이거는 바로 고소를 통해서 이거는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냥 저렇게 페이스북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한 줄 써서 될 게 아니죠. 네, 이거는 그야말로 정치 생명과도 연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을 앞두고 제1야당이 거의 자중질환 일어날 상황에서 어젯밤 뭐 봉합을 했죠. 네, 저희 아시아투데이도 생중계를 해드렸습니다마는 봉합을 한 상태에서 이제 가까스로 그렇게 봉합을 한 상태에서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들고 또다시 이제 내분의 그런 단초를 던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타이밍이 아주 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 의원은 지금 저렇게 뭐 새빨간 거짓말 물론 뭐 지금 당장은 이 또 서류 준비하는데도 하루 이틀 또 이렇게 팩트를 점검을 해야 되니까 그게 필요할 테지만 지금 저 정도의 사안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오늘이 좀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일단 타이밍을 놓쳤네요. 토일 지나서 월요일 날 바로 서울중앙지검이라든가 본인이 근무했던 검찰 법무부 장관까지 했죠. 네, 그리고 검사장까지 했으니까 본인이 근무했던 검찰의 이 고소를 통해서 바로 이게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거는 그냥 넘어가서 될 게 아닙니다. 네, 이거는 제1야당의 명운과도 걸릴 수도 있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면 문제가 대선에서 얼마나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대선과 이 박근혜 이런 걸로 지금 제1야당의 어떤 모종의 하여튼 힘 빼기, 갈라치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음모의 시각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은 지금 시기적으로 대선을 앞뒀다는 점에서 더더군다나 비서실장을 여기만 1인지하 만인지상의 관직까지 올랐던 분이 왜 이런 그 시기를 택해서 또 하필이면 저런 얘기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을 야당이 반대를 했다, 야당 지도가 반대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까를 생각을 하면은 네, 이게 뭐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주 속전속결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움직이시를 바랍니다.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바로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다. 나는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내가 논의한 적도 한 번도 없다. 황교안 전 대표가 2019년 7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청한 것이 저를 포함한 당시 우리 당 지도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일관된 입장인데 박근혜 석방을 내가 반대해? 이게 말이나 되느냐라는 게 나경원 전 의원의 지금 주장입니다. 예, 또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노영민 전 실장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는 분이 누구인지 조속히 실명을 밝히길 바란다. 실명도 안 밝히고 막연히 제1야당의 지도부, 핵심 지도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야말로 고도의 노림수가 있는 것이다.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대로 있죠. 만약 허위로 꾸며내 그런 말씀을 한 거라면 아주 위험한 정치 공작이며 거짓 선동이다. 법적,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네. 노 실장의 인터뷰를 보면서 황당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전혀 사실무관이다. 들어본 적도 논의한 적도 없다. 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예,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그 30년 기자 생활의 이 감각과 이 촉이라고 그러죠. 촉, 기자의 그 촉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지금 하필 이 시기에 대선을 이른바 63일 남긴 이 시기에 또 하필 가장 예민한 박근혜 대통령 사면 문제를 꺼내서 그것도 화살을 어떻습니까? 화살을 제1야당에 돌린 것이죠. 네, 물론 지금은 황교안이라든가 나경원이 정치적으로 뭐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두 분 다 지금 의원 이 금배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고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글쎄요, 나경원 이름은 뭐 여기저기서 나옵니다만은 그 자체가 슬림화 5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도 지금 뭐 이 역할할 공간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네, 황교안 전 대표는 또 경선에 직접 참여를 했고, 예, 이른바 4강에 컷오프 할 때 4강 안에 들지를 못했죠. 네, 5등으로 이 낙마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만은 예, 4등과 5등 이 차이가 굉장히 치열했었습니다. 예, 원희룡이냐 황교안이냐 원희룡이냐를 놓고 예, 일단 4강 안에 들어야 4명이 하는 그 한 달 동안의 토론회 거기에 상당히 주목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이 큰 표차가 아닌 걸로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5위로 그 탈락을 했죠. 황교안 그 전 대표가. 예, 그런 이후에 정치적인 위상이라든가 이런 건 뭐 그다지 지금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이 한 열흘 전에 이미 이제 출소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강남 성모병원이 예, 삼성병원이군요. 예, 전에 수술할 때는 강남 성묘병원, 지금은 강남 삼성병원, 일원동에 있는 삼성병원에 입원을 해 있습니다. 거기 어제 조원진 우리 공안 대표가 저와의 특별대담 바로 이 자리에서 옆에 있었죠. 네, 지금 그 삼성병원의 앞에 가면 3천 몇백 개의 축하 하안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뭐 우리 공화당 당원들도 꽤 보냈었을 테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지지하는 분들이 또 화환을 보내겠지만 무려 3천 수백 개가 그 삼성병원 일원을 뺑뺑뺑뺑 지금 예,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죠. 예, 바로 지금 저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주 뭐 실제로 보면 아주 장관일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저거를 어제 제가 물어봤죠. 야, 저거 참 이 박 대통령이 직접 창문으로 저걸 통해서 보면은 아마 상당히 눈가에 눈물이 흘릴 정도로 참 감개무량하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거 한 일주일이나 열흘 뒤에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또 저게 될 텐데 저거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3,500개 정도 되는 그 화환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글쎄 그것까지는 생각을 아직 못 해봤는데 뭐 이 꽃 배달하는 그쪽에 얘기하면은 다 알아서 처리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어제 조원진 그 예, 후보가 저와의 특별대담에서 예, 혹시라도 네, 그 관심이 있거나 궁금하신 분은 네, 저희 아시아투데이에 들어가시면은 뭐 제 이름을 치거나 아니면 조원진을 치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통해서 그의 발언 중에서 의미 있는 발언이라든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사안에 대해서는 또 짤방이라고 그러죠. 예,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5분짜리, 7분짜리 이렇게 짧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서 볼 수가 있고요. 네, 비교적 뭐 이렇게 사안을 정확하게 보는
그런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꽤 긴 시간을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관심이 있거나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어제 어제 이 시간에 바로 이 자리에서 했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건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네, 어떤 걸 눌러 주십사 하는 부탁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버튼. 예, 좋아요 버튼을 여러분 그것도 세게 하지 말고 그냥 살짝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힘 하나도 안 들립니다. 힘도 하나도 안 들고 예, 돈도 하나도 안 들고 예, 좋아요만 살짝 눌러주시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과 저가 함께하는 이 프로그램이 쫙 이렇게 예, 알고리즘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을 타서 이 추천 동영상에 상단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수백 개를 이렇게 모아주시고 눌러주시면은 바로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분들이 예, 이 저희 방송이라든가 김동원의 파죽지세, 김동원의 11시에 하는 하이파이브 이런 것들을 잘 몰랐던 분들도 다시 다가올 수 있는 네, 그 계기가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살짝 눌러주실 거죠? 네. 뭐 구독은 여러분들 대부분 다 주셨을 걸로 제가 믿기 때문에 구독 대신에 좋아요를 더 강조를 드립니다. 네, 말씀 중에 시청자분이 또 소중한 이 성정을 보내셨는데요. 한번 위로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위로 한번 올려봐. 저건 안 올리군요. 네, 그러면은 그렇군요. 네, 그래도 지혜로운 님이시네요. 네, 지혜로운 님이 소중한 정성을 보내주셨는데요. 예, 황교안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11월 애틋한 글입니다. 12월 31일 삼성병원 앞에서 화한, 산성, 저 이제 화한이 3,500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화한, 산성 사진을 찍어서 같이 올린 절절한 글. 그 글이 다 삭제를 했군요. 왜 지웠을까요? 왜 지웠을까? 다 사라지고 없네요. 삼성병원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 절절한 글이 다 대부분 사라졌다 하는 글이 됐는데요. 예, 제가 왜 그런지는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입니다. 황현덕 님이 제가 하실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신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킬러님, 차크라님, 산성님, 강미소님, 캔디님, 정보라님, 예, 아주 제이샤르베님, 예, 구독과 좋아요 눌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이샤르베님은 뭐 자주 제가 뵙는 시청자 여러분이시죠? 뭐 자주 오시는 예, 시청자 여러분. 소리샘님, 김재선님, 박근혜 대통령 몸부터 추리십시오. 예, 맞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몸무게, 건강이죠. 네, 여러분들께 바로 이 노영민 전 실장이 바로 이 지금 여의도 정치 풍파를 정치계의 평지 풍파를 지금 만든 예, 발언을 했다. 예, 그 핵심은 2019년 11월에 청와대 5당 대표 때 자연스럽게 이 박근혜 대통령 사면 석방 문제가 나왔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니라 반대를 한 거는 야당 지도부였다. 예, 그 당시에 제1야당은 자유한국당 체제였고 대표는 황교안, 그 다음에 원내대표는 나경원 이런 그 분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예, 황교안이나 나경원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지도부란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예, 지도부라 하면 바로 당대표, 원내대표 이게 랭킹 1위, 1등과 2등이 되는 그 순서니까요. 바로 이분들이 지금 새빨간 거짓말이다. 또는 이거는 근거가 하나 없는 터무니없는 말이다. 법적인 그런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는 아주 강경 그 대응을 바로 했는데요. 예,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거는 예, 월요일 날 네,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예, 본인이 고소를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 검찰에서 조사를 하든 수사를 하든 이게 밝혀질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서로 감정 싸움으로 터무니없는 얘기다라고 해서 끝날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아무튼 노영민 실장이 던진 그런 그 이 돌 이게 여의도 정가에 점차 이게 파문이 널리 퍼지고 있고 그 파문의 끝은 예, 이거는 사법 처리, 사법 절차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